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빌고 또 빌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건네고 나면 이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돈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전화를 수신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마 우리 자식은 안 그러겠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노후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반면 저는 매달 8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도 않으며 남부럽지 않은 황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도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단 하나의 비밀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밀 꽃갈피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자식을 낳고 기를 때는 내 목숨보다 아깝지 않던 그 아이들이 왜 우리가 나이 들고 힘이 빠지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 부모들은 참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끼고 내가 입을 옷 한 번 더 망설이면서 전부 자식 밑거름으로 부어주었지요.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당연히 안락한 보상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잘하겠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 몰라라 하겠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막연한 기대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믿음의 끈을 지금 놓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황혼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제 오랜 동창 옥순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옥순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식 농사 제일 잘 지었다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친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옥순이 부부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아파트를 처분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기반을 닦아줘야 자식이 사회에서 기 안 죽고 큰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옥순이는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가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었으니 이제 자식 품에서 대접받으며 살 일만 남았다고 믿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아들 내외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그렇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전화 한 통에도 묘한 서늘함이 묻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옥순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터졌습니다. 당장 큰 병원비가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대출 이자 내느라 숨이 턱턱 막혀요. 갑자기 그런 돈을 달라 하시면 어떡합니까? 비난조의 그 목소리 뒤에 이어진 건 며느리의 깊은 한숨 소리였습니다. 전 재산을 내어줄 때는 효자 같던 자식이 정작 부모가 약해지자 마치 빚쟁이 보듯 귀찮아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옥순이는 그날 밤새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결국 남편의 약값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요즘 젊은이들 중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은
고작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9명은 부모 노후는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두고 자식들을 욕할 수만도 없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고 제 자식 키우기에도 숨이 막히는 세상을 사니까요. 시대가 변했고 세상의 인심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살을 다 떼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는 자식에게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짐스러운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부모가 수중에 가진 것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면 자식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기가 죽고 눈치를 봅니다.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표정을 살피게 되고 용돈 몇 푼 쥐어주지 못하는 내 손이 부끄러워 방구석으로 숨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자식을 키워낸 대가가 겨우 눈치 보며 사는 삶이라니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을 바꾸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유산은 수억 원의 현금이나 아파트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떳떳하게 걸으며 내 돈으로 내 밥값을 치르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이 자식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든든한 방패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진짜 당당함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자식의 요구에 내 노후 자금을 흔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발을 잡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돕는 길이 아니라 자식의 어깨에 여러분의 노후라는 거대한 짐을 얹어주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단호한 결심, 그것이 무너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함께 무너집니다. 내 손에 쥔 작은 패 하나는 끝까지 쥐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겨우 80만 원이라는 작고 초라한 돈일지라도 내 노후의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 인생의 두 번째 꽃갈피를 넘겨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겨우 80만 원이 어떻게 상상도 못할 진짜 권력과 마법으로 변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우 80만 원. 요즘 세상에 이 돈을 입 밖에 꺼내면 아마 열에 9은 코방귀를 낄 겁니다. 그 돈으로 아끼고 궁상 떨며 사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용돈 받는 게 낫지 하면서 혀를 차는 분도 계시겠지요. 맞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벌던 돈에 비하면 또 남들이 말하는 번듯한 노후 자금에 비하면 턱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 내 손에 쥐어진 이 80만 원은 젊은 날 벌던 800만 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노년의 내 길을 살려주고 자식 앞에서도 어깨를 펴게 만들어주는 진짜 권력입니다. 이 적은 돈이 어떻게 마법으로 변하는지 그 비밀을 알려면 먼저 돈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젊을 때 버는 돈은 내가 몸을 움직이고 피땀을 흘려야 겨우 들어오는 피곤한 돈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 자리에서 딱 끊겨버리는 시한부 같은 돈이지요. 하지만 노년에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80만 원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아파서 방구석에 누워 있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가 흔들려도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내 통장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찍히는 돈입니다. 비가 올 때 쓰는 우산에 비유해 볼까요? 젊을 때 버는 큰 돈은 소나기가 올 때 잠시 빌려 쓰는 커다란 파라솔 같습니다.
언제 걷어 가버릴지 몰라 늘 불안하지요. 반면 이 80만 원은 비록 크기는 작을지언정 내 가방 속에 늘 들어있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단단한 내 우산입니다. 평생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를 지켜주는 이 고정 수입이 있고 없고는 노년의 마음에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듭니다. 제 주변에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해서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게 없는 노후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매달 연금 날만 되면 오히려 한숨을 깊게 쉽니다.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자식 녀석의 대출 이자로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도 손주들 용돈에 자식들 뒷바라지에 떼어주고 나면 정작 본인 손에는 단돈 10만 원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돈을 쥐고도 자식의 주머니를 채워주느라 정작 본인은 마음 편히 커피 한 잔 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액수가 크다고 행복한 노후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돈,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내 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돈 80만 원으로 내 밥값을 치를 때 느껴지는 그 당당함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이번 달에 엄마가 밥 한 끼 사마 하며 자식들을 불러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때 자식들이 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당당하게 지갑을 열 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자식 관계를 얼마나 우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겨우 80만 원이 아닙니다. 이 돈은 내가 자식에게 기죽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 존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이 마법 같은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식의 부모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고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귀한 돈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갉아먹는 진짜 도둑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도둑의 정체를 모른 채 주머니를 텅텅 비우며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럼 제 인생의 세 번째 꽃갈피를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노후를 망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자 쥐도 새도 모르게 내 연금을 빼앗아가는 품위유집이라는 덫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이렇게 소중한 돈을 손에 쥐고도 왜 많은 이들은 나이 들어 자꾸만 주머니가 비어간다고 눈물을 흘릴까요? 내 지갑을 쥐도 새도 모르게 갉아먹는 진짜 도둑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정체를 모른 채 빠져버리는 품위유집이라는 무서운 덫에 대해 이제 속 시원히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들에게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궁상맞아 보일까봐, 자식들이 안 돌봐줘서 없어 보일까봐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겉으로는 빳빳하게 고개를 들려 합니다. 그 알량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바로 경조사비와 모임 회비입니다. 주변을 보면 매달 연금을 수백만 원씩 받으면서도 늘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동창의 손주 돌잔치,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의 자녀 결혼식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한 온갖 모임의 찬조금으로 아낌없이 빠져나갑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무슨 직급이었는데 친구들 눈이 있는데 10만 원은 내야지. 돈 없다고 안 가면 뒤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그 허울 좋은 품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 노후의 생명줄 같은 돈을 남의 집 잔칫집에 펑펑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피 같은 돈을 쪼개서 10만 원, 20만 원을 부조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진정한 유대감인가요? 아니면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한숨인가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노년은 남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저는 매달 80만 원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의 가치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남을 깎아내리기 바쁜 모임들, 거칠애로만 유지되던 해묵은 관계들을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서운하다는 말도 들었고 진짜 돈이 없어서 안 나오나 보다 하는 수군거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석 달만 지나 보십시오. 그 수많은 모임에서 내가 빠져도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아플 때 병원비 한 푼 보태주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가상의 도둑에게 내 소중한 연금을 바치는 짓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쓰지 마세요. 진짜 품위는 비싼 옷을 입고 경조사비를 많이 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형편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단정하고 우아하게 삶을 꾸려나갈 때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자식에게 당당하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초라하게 보지 못합니다. 껍데기뿐인 인간관계를 미니멀하게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매달 통장에서 새나가던 돈의 구멍이 막히고 그 자리에 온전한 마음의 여유가 차오릅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쓰던 허무한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쓸 수 있게 되니까요. 그 허울 좋은 체면을 내려놓고 나니 제 마음에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체면을 비워낸 자리에 제가 채워 넣은 건 아주 소박하지만 우아한 저만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남들은 80만 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마치 200만 원처럼 아주 풍요롭게 쓰고 있거든요. 궁상맞지 않게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저만의 특별한 지출 기술을 살짝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들은 80만 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 돈을 마치 200만 원처럼 아주 풍요롭게 쓰고 있거든요. 궁상맞지 않게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저만의 특별한 지출 기술을 살짝 보여드릴까 합니다. 매달 통장에 80만 원이 입금되면 저는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뭉텅이로 두지 않습니다. 돈에도 제각각의 이름표를 붙여서 철저하게 쪼개어 살림을 삽니다. 제 지출 기술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고정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유동 자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먹는 것부터 서럽게 아끼려고 합니다. 시장에 가서 1,000원, 2,000원을 깎으려 애쓰고 대충 찬물에 밥을 말아 장아찌 하나 올려서 한 끼를 때우곤 하지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스스로 학대하는 가장 궁상맞은 짓이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제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립니다. 비싸고 화려한 식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싱싱한 채소와 두부 한 모, 계란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나라의 혜택이 사방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 매장이나 지역 복지관, 시니어 클럽을 조금만 공부하면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기분 좋게 구해올 수 있습니다. 장봐온 재료를 내 손으로 정성껏 다듬고 조리해서 제일 아끼는 예쁜 접시에 담아 천천히 음미하는 밥상, 그 소박하고 풍요로운 식사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문화생활이나 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펑펑 써야만 좋은 대접을 받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동네마다 있는 공공도서관에 가면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최신 책과 잡지를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무료로 상영해주는 옛날 영화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니어들에게 제공하는 온갖 교통 혜택과 문화시설 할인 카드를 당당하게 내밀며 누리는 하루는 비싼 카페에서 수만 원짜리 디저트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충만함을 줍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쓰면서 나는 겨우 이 돈밖에 못 쓰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한탄하면 그 돈은 10,000원짜리 가치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이 10,000원으로 내가 오늘 이만큼 행복하구나 하고 돈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주면 그 돈은 10만 원, 100만 원짜리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내 손에 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80만 원을 가지고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지출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작은 돈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우아한 자급자족을 완성해 나가는 즐거움. 80만 원이라는 돈을 부족한 용돈으로 보면 매 순간이 가난하고 서글퍼지지만 나를 지켜주는 완벽한 독립 자금으로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단단한 자부심이 찾아옵니다.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순간이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가끔 창밖에 찬 바람을 보면 문득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갑의 지출 구멍을 단단히 걸어 잠가도 몸이 무너지면 이 모든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결국 병원비지요.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쳤지만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곧 최고의 재테크가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소중한 연금을 온전히 지켜낸 저만의 아주 특별한 건강 비밀을 이제 슬며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결국 병원비지요.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쳤지만 나이 들어서는 건강이 곧 최고의 재테크가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소중한 연금을 온전히 지켜낸 저만의 아주 특별한 건강 비밀을 이제 슬며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 들수록 약봉지만 늘어간다고 한숨 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홈쇼핑이나 TV만 틀면 나오는 비싼 영양제며 몸에 좋다는 보약들을 용돈 쪼개어 사드시느라 바쁘지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더라. 친구가 그러는데 이 약이 관절에 직방이래. 그렇게 남들 말만 듣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건강보조식품에 돈을 쓰면서 정작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약을 챙겨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지갑을 털어가는 또 하나의 품위유지비일 뿐입니다. 제가 80만 원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진짜 몸을 살리는 건강법은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매일의 아침은 공짜로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보약, 바로 새벽 걷기로 시작됩니다. 돈 들여 비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값비싼 등비 싸고 화려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운동화 한 켤레 신고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이지요. 이른 아침 찬 공기를 마시며
땅을 딛고 걸을 때 제 몸의 세포들이 깨어나고 무릎과 다리에 단단한 근육이 붙는 게 느껴집니다. 의사들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허벅지 근육은 통장의 잔고보다 더 든든한 자산이라고요. 내 발로 떳떳하게 걸을 수 있는 근력이 있으면 수천만 원짜리 수술비와 병원비를 미연에 버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음식 역시 돈 안 드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몸에 좋은 걸 더 챙겨 먹으려 애쓰지 말고 몸에 해로운 걸 덜어내는 미니멀 식단을 하셔야 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바깥 음식 멀리하고 제철에 나오는 소박한 채소와 맑은 물 한 잔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독소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아끼기 위한 궁상맞은 밥상이 아니라 내 몸을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우아한 자연 식단인 셈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병원비를 막는 일입니다. 노년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와 마음의 허기에서 찾아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남들과의 비교로 밤새 잠을 못 이루면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어도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중에 80만 원에 만족하고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면서 잔병치레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자식들에게 수억 원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파서 요양병원에 눕는 순간 자식들의 삶도 함께 피폐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정마저 돈 앞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당당한 부모의 의무인 것이지요. 내 발로 떳떳하게 걷고 내 손으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으며 병원 관리를 만들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80만 원이라는 작은 연금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동네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문득 내가 돌아와 쉴 곳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곤 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또한 노년의 큰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을 쥐고 세금과 관리비에 끙끙대며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줄이면서도 내 몸과 마음이 가장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저만의 주거 비밀, 황혼의 완벽한 방공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내일 아침 산책길 같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어가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집을 쥐고 세금과 관리비에 끙끙대며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줄이면서도 내 몸과 마음이 가장 안락하게 쉴 수 있는 저만의 주거 비밀, 황혼의 완벽한 방공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내일 아침 산책길 같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이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집 한 채에 목숨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서린 곳이자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떨어져도 젊은 시절 살던 넓은 아파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요. 텅 빈 방 몇 개를 남겨둔 채 늙은 부부 둘만 혹은 홀로 쓸쓸히 그 넓은 공간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과연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 넓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나가는 비싼 관리비와 가스비, 해마다 날아오는 묵직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방구석은 썰렁한데 보일러 켜기가 무서워. 두꺼운 옷을 껴입고 살면서도 오직 내 집이라는 껍데기 하나를 지키기 위해 매달 나오는 소중한 연금을 집에다 전부 쏟아붓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은 나를 지켜주는 집이 아니라
내 노후를 피 말리게 하는 또 하나의 감옥일 뿐입니다. 저는 80만 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가장 먼저 집의 크기부터 줄였습니다. 방 3개짜리 넓은 공간을 미련 없이 정리하고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수 있는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옮겨왔지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사업하다 망했냐는 둥, 노후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냐는 둥,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지요. 하지만 눈 딱 감고 이사를 하고 나니 그것이 제 노후를 구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집으로 오니 일단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관리비와 공공요금이 마법처럼 줄어들었습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한으로 줄어드니 나라에서 나오는 80만 원이라는 돈이 비로소 온전히 내 주머니에 머물기 시작하더군요. 게다가 나이 들어 힘 빠진 몸으로 매일 구석구석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느라 골병이 들 일도 없어졌습니다. 내 손길이 딱 필요한 만큼만 미치는 아담한 방 한 칸, 그 공간이 주는 아늑함과 평온함은 그 어떤 대궐 같은 집보다 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만약 지금 큰 집을 쥐고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그 집을 담보로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것이지요. 내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집인데 왜 내 노후를 위해 쓰지 못하고 자식들의 유산으로 남겨두려 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값지게 쓰고 누리는 것이 진짜 내 돈이자 내 집입니다. 집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과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의 모진 바람으로부터 내 남은 황혼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나만의 방공호여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 대신 내 지갑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소박한 공간,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몸을 편히 누일 작은 방 한 칸야말로 황혼의 가장 완벽한 방공호입니다. 하지만 내 집을 아무리 아늑하게 꾸며두어도 불쑥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두려운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 피부치 자식입니다. 나이 든 부모들이 마음이 가장 약해지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자식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돈을 요구해 올 때입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내 노후의 생명줄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거절의 대화법, 이 가슴 시리도록 현실적인 지혜를 이제 차분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내 노후의 생명줄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거절의 대화법, 이 가슴 시리도록 현실적인 지혜를 이제 차분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나이 든 부모들이 인생의 막바지에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기를 당할 때도 아니고 몹쓸 병에 걸릴 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뿐인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돈을 요구해 올 때입니다. 엄마, 이번에 이번만 넘기면 진짜 괜찮아져요. 아빠, 애들 학원비가 밀려서 그런데 몇백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처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가슴은 피가 흐릅니다.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 힘든 꼴은 참아 보지 못하는 게 부모의 천륜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수중에 든 마지막 비상금마저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자식의 주머니에 밀어넣고 맙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자식의 이번 한 번만은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번 허물어진 방벽은 두 번,
3번 너무나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고 결국 부모의 주머니가 완전히 텅 빌 때까지 그 요구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기댈 언덕이 보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언덕에 주저앉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부모가 마지막 패까지 다 내어주는 순간 자식은 자립할 힘을 영영 잃어버리고 부모는 길바닥에 낳는 비극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돈을 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호통을 치며 쫓아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 가슴에 못을 박고 평생 등을 돌리게 만드는 악수입니다. 우리에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 돈을 단단히 지켜내는 우아한 거절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절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내 수중의 재산 상태를 자식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가 지금 든 적금이 얼마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으니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아직 뺏어갈 돈이 남아있구나 하는 희망 고문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있더라도 내 수중에는 오직 나라에서 나오는 이 80만 원이 전부라는 사실을 평소에도 자식의 귀에 박히도록 심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대화의 주어를 자식이 아니라 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나이 30, 40이 되어서도 부모한테 손을 벌리니? 하고 자식을 탓하면 자식은 부끄러움 대신 원망을 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얘야, 엄마도 내 손으로 내 밥값 치르며 마지막까지 당당한 부모로 남고 싶단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엄마 인생의 마지막 목표야. 내가 이 돈을 너에게 주면 결국 나중에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데 엄마는 내 자식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절대로 지우고 싶지 않구나. 이것이 바로 우아한 거리두기입니다. 내 돈을 아끼기 위해 안 준다는 뉘앙스가 아니라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내 노후라는 거대한 빚을 넘기지 않기 위해 줄 수 없다는 논리로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지요. 이 거절의 원칙을 지켜내셔야만 자식도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고 부모 역시 자식 앞에서 기죽지 않는 진짜 존경받는 황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내는 건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과의 관계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내 주머니의 안정을 찾고 나면 비로소 나에게 온전한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매달 나오는 80만 원으로 지갑은 든든해졌고 자식 걱정도 덜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고 텅 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길어진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찾아오는 황혼의 지독한 공허함 때문이지요. 돈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지루할 틈 없이 하루를 꽉 채워주는 저만의 아주 특별한 취미생활 이야기를 지금부터 가만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 한 푼 쓰지 않으면서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지루할 틈 없이 하루를 꽉 채워주는 저만의 아주 특별한 취미생활 이야기를 지금부터 가만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못 해본 취미생활을 하겠다며 의욕 넘치게 지갑을 열곤 합니다. 비싼 장비를 갖춰야 하는 골프나 남들에게 과시하기 좋은 해외여행 혹은 수십만 원짜리 악기를 덜컥 사거나 매달 큰돈이 나가는 서예에 도예학원에 등록하시기도 하지요. 나이 들어서 이런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어디 가서 폼이 나지. 평생 자식 위해 고생만 했는데 은퇴도 한마당에 나를 위해
이 정도 돈은 써도 되잖아.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채우는 진짜 취미가 아니라 그저 돈을 쓰면서 아까운 시간을 때우는 소비형 여가일 뿐입니다. 매달 나오는 80만 원이라는 귀한 연금을 그런 거칠의 취미 생활에 쏟아붓기 시작하면 결국 머지않아 생활비가 모자라게 됩니다. 다시 자식 눈치를 보며 손을 벌리거나 통장 잔고를 보며 밤잠을 설치는 비참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취미는 내 지갑을 털어가는 취미가 아닙니다.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으면서도 내 손과 머리를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생산형 취미여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글쓰기였습니다. 돈이 많이 드냐고요? 전혀요.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낡은 연습장 한 권과 볼펜 한 자루면 차고 넘칩니다. 거창한 소설이나 수필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산책길에 만난 예쁜 길고양이 이야기, 소박한 밥상을 차리며 느낀 감사함, 그리고 평생 치열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 지난날의 조용한 기록들, 그렇게 내 생각과 지나온 세월을 한자 한자 종이 위에 꾹꾹 눌러 담다 보면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위로가 올라옵니다. 내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이보다 좋은 명약이 없지요. 또 하나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은 식물 가꾸기입니다. 베란다 한 구석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두고 상추나 고추, 대파 같은 작은 텃밭을 일구는 것이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베란다로 달려가 파릇파릇 새롭게 돋아난 새싹을 보고 조심스럽게 분무기로 물을 줄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푸릇한 생명의 경이로움은 그 어떤 값비싼 관광 여행보다 내 마음을 강하게 설레게 합니다. 내 손으로 정성껏 키워낸 상추 몇 장을 따서 깨끗이 씻어 저녁 밥상에 올릴 때의 그 성취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행복입니다.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TV 앞에 하루 종일 앉아 남의 인생, 연예인들 사는 모습만 멍하니 쳐다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게 남은 소중한 황혼의 하루를 가장 허무하고 가난하게 낭비하는 짓입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배움의 기회를 공짜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나 무료 강좌를 통해 인공지능 기기 다루는 법부터 평소 배우고 싶었던 역사나 인문학 공부까지 방구석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익혀보세요. 자식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힘으로 스마트폰 뱅킹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배워나갈 때 시니어들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단단한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새로 배우고 내 손으로 작은 성취를 만들어낼 때 노년의 얼굴에는 비싼 화장품을 바른 것보다 훨씬 더 빛나는 아름다운 생기가 돌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 밀려오는 지독한 공허함을 채우는 건 결코 내 통장의 잔고 크기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내 하루를 디자인하고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즐거움이지요. 돈을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충만하면 매 순간이 나만을 위한 축제 같고 길기만 하던 하루가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내 손으로 흙을 만지고 글을 쓰는 그 시간만큼은 외로울 틈이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노년의 지독한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다고 마음 둘 곳이 없다며 눈물 찢는 이들이 많지요. 하지만 인간관계를 미니멀하게 정리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이자 자유로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 마음의 뜰을 다스려야 남은 삶이 향기롭고 단단해지는지 그 깊고 서늘한 지혜를 이제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노년의 지독한 외로움이라고들 합니다.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쓸쓸하다고 마음 둘 곳이 없다며 눈물 찢는 이들이 많지요. 하지만 인간관계를 미니멀하게 정리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이자 자유로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 마음의 뜰을 다스려야 남은 삶이 향기롭고 단단해지는지 그 깊고 서늘한 지혜를 이제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어떻게든 모임에 나가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락하며 내 존재를 확인받으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써 유지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네,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네, 누구는 어디 아파서 수술을 받았네 하는 남의 인생 이야기들, 그런 소모적인 대화 끝에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열등감과 쓸쓸함 뿐이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사람의 숫자부터 줄였습니다. 만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내 마음을 깎아먹는 사람, 만나서 하는 이야기라곤 남 흉보거나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지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습니다. 나 이러다 정말 혼자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덮쳤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나쁜 사람들을 내 곁에서 치워내고 나니 제 삶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고 가식적인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는 고요한 자유. 그 자유를 맛본 뒤로는 누군가 억지로 나를 불러내려 해도 다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단 한 명의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마저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장 친한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혼자 있을 때 가장 생기가 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외로움이라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에 예쁜 꽃을 보며 감탄하고 좋은 글귀를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 먹으며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고수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고 남의 시선에 목매지 말고 내 삶의 중심을 오직 나에게만 두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선물처럼 느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서 마음을 떼어내고 오롯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식의 부모로만 평생을 바치느라 정작 내 이름은 잊고 살았던 여러분께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를 건네려 합니다. 80만 원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아주 아름답고 당당하게 꽂아 넣는 법. 그 가슴 뭉클한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80만 원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내 손으로 아주 아름답고
당당하게 꽂아 넣는 법. 그 가슴 뭉클한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눈물겨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엄마로 혹은 누구누구의 아빠로 내 이름 석자는 서랍 깊숙이 묻어둔 채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내 몸 아픈 것은 뒷전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사치라 여기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자식들만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그 한마디를 주문처럼 외우며 내 청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도리이자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자식들을 다 떠나보내고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오늘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주머니와 기력 떨어진 몸뚱이뿐인데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을 사느라 바빠 내 쓸쓸한 방구석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 서운함과 공허함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 찢는 시니어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미련하게 살았나?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지요. 제가 오늘 이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부모의 껍데기를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으로 온전히 넘겨주고 이제는 정말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위해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딱 80만 원이라는 돈. 이 돈은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액수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위대하고 당당한 인생 졸업장이자 독립자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내 손으로 떳떳하게 밥값을 치르고 아늑한 내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자유. 이 작은 평화야말로 우리가 황혼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한 사치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꽃갈피를 꽂을지는 그 누구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노후의 행복을 완성해주지 않고 남들의 시선이 내 삶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내 손에 쥔 이 작은 패를 단단히 쥐고 나를 귀하게 대접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우리의 황혼은 비로소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지갑은 소박하게 비워두되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게 자식 앞에서는 눈물 대신 당당한 미소를 홀로 있는 시간 앞에서는 고요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존재에게 바치는 최고의 예의이자 선물입니다. 80만 원으로도 자식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나 자신에게 떳떳한 오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증명해 보일 차례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언제나 향기롭고 단단하기를 제 마음을 담아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나올 때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